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8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앞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국소배기 장치와 관련된 다음 보기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했습니다. 자, 플랜지요. 우리가 그림을 기억하면서 우리 해보자 그랬죠. 그죠? 이렇게 후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송풍량 계산할 때 플랜지 이렇게 그렸잖아요. 뒤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주기 위하여 직각으로 설치하는 판이었다.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그래서 플랜지는 후드 뒤쪽의 공기 또는 후방 기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후드의 직각으로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여기까지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반복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아실 때만요. 송풍량을 약 25%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죠? 항상 실기는 길게 적기 위하여 적다가 틀린 내용이 들어가면 오답 처리됩니다. 0점이에요. 근데 내가 짧게 적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건 감점 처리됩니다. 3점, 2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적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만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테이퍼죠. 우리가 붙일 때 테이프 이용하잖아요. 뭐와 뭐를 접합한다 라고 했나요? 후드와 덕트의 연결 부위다. 그죠? 후드와 덕트를 연결하는 부위를 테이퍼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테이퍼 연결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후드는 이렇게 단면이 넓은데요. 이제 덕트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좁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급격한 단면 변화로 인한 압력 손실을 방지하고 후드 구면 속도를 균일하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만실 또는 플래넘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의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후드나 덕트의 큰 공간을 말한다. 그죠? 요거는 뒤에 가면은 플래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공기의 흐름이 우리 작업장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업장이 있으면요. 여기 환풍기가 있어서 공기가 들어왔죠. 이 공기가 플래넘이라는 큰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걸 우리가 플래넘 충만실이라고 합니다. 공기 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한 후드나 덕트의 큰 공간이다. 그죠? 슬롯 후드 뒤쪽에 위치하여 압력을 균일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둘 중에 하나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는 문제는 별표 3개입니다. 자, 자유공간이고요. 플랜지가 부착되었다. 플랜지를 부착하게 되면 송풍량이 25% 감소됩니다. 외부식에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라. 단위를 꼭 확인, 그죠? 미터의 3승/, 미니트로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후드 개구면으로부터 제어 거리 X가 120cm라고 나왔습니다. 제어 속도는 0.6m/s이고요. 후드의 크기가 가로 곱하기 세로 장변, 단변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식 후드이고요. 특별히 바닥에 뭐 부착했다가 없으니까 자유공간이네요. 자유공간 나왔고요. 자, 그럼 우리가 Q는 식을 세워볼게요. 일단 60을 곱할까 말까부터 생각합니다. 송풍량의 단위는 미니트인데 제어 속도가 세크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만 60을 곱해주자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랜지가 붙었을 때는 송풍량이 25% 감소되어 75%만 필요하니까요. 0.75를 곱해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제어 속도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60 곱하기 0.75 곱하기 제어 속도는 현재 0.6이다 주어졌고요. 10 곱하기 제어 거리가 120cm를 미터로 고치려면 앞으로 2칸 가야 되겠죠. 1.2m의 제곱이죠. 그죠? 그리고 단면적 A인데요. 현재는 가로, 세로가 주어졌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단면적이죠. 역시나 미터로 고칠게요. 2.5가 되고 0.8이 된다. 그죠? 그래서 2.5 곱하기 0.8이 단면적 A가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요. 442.8
80이 되고요. 단위는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 미터에 3승 per minute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별표 3개입니다. 네, 빨간색 별표 3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 후드의 정압이 25mm H2O. 첫 번째 정압이 1으로 하겠습니다. 이때 송풍량은 350이다. 첫 번째 송풍량 Q1으로 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에 측정한 후드의 정압이 18이었다. 두 번째 정압이 2로 하겠습니다. 이때 송풍기의 송풍량을 계산하라. Q2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식 이용했죠. P1, P2, Q1, Q2가 주어졌을 때 관계다, 그죠? Q1분의 Q2는 N1분의 N2였죠. P1분의 P2는요. N1분의 N2의 뭐였습니까? 제곱이었다. 그죠? 요거랑 요게 똑같으니까요. N1분의 N2 자리를 Q1분의 Q2를 넣어주면 요식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식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식부터 적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P1분의 P2는 Q1분의 Q2의 제곱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Q2니까요. Q2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제곱을 떼버리면요. 이쪽은 루트를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요, Q1분의 Q2는 루트 P1분의 P2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Q2를 계산해야죠. Q2는 나눠져 있는 Q1이 넘어가면 반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Q1 곱하기 루트 P1분의 P2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Q1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350이라고 주어졌고요. 곱하기 루트 P1은 얼마인가면 25고 P2가 18이었다. 그죠? 그래서 25분의 18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계산하니까요. 값이 296.98이 나왔고요. 단위는 미터에 3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의외로 이게 실기 넘어가면 잘 출제되거든요. 별표 하나 더 붙여도 됩니다. 기마개와 비교한 귀덮개의 장점 4가지. 그죠? 기마개는 웨이도에 삽입하는 형태고요. 귀덮개는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귀덮개죠. 그죠? 귀덮개의 장점은 첫 번째, 고음 영역에서 차음 효과가 탁월하다. 기마개보다는 귀덮개의 차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요거 2번 기니까요. 3번 기억할게요. 기안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기안에 염증이 있으면 웨이도에 삽입하는 귀마개 힘들죠. 염증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웨이도에 삽입하는 귀마개는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이게 차음의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런데 귀덮개 누구나 덮으면 되잖아요. 그죠? 착용이 쉽고 착용법이 틀리거나 분실할 염려가 적다. 착용하기 쉽죠. 그냥 덮으면 되니까요. 착용법이 틀리거나 그리고 크기 때문에 분실할 염려가 적고요. 그리고 이것도 암기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기마개는 웨이도 사이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요. 동일한 크기 귀덮개를 대부분의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쉬우시면 요거 적으셔도 됩니다. 또 멀리서도 착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웨이도에 삽입하는 귀마개는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귀마개 착용했는지 확인하기 힘들어요. 귀덮개는 밖으로 보이니까 확인이 쉽죠. 그죠? 또는 귀마개보다 차음 효과가 일반적으로 크며 차음 효과 개인차가 적다. 귀마개는 잘못 착용하면은 차음 효과가 떨어져서 개인차가 큰데요. 귀덮개는 대부분이 바르게 착용하기 때문에 차음 효과 개인차가 적다. 그죠? 요 중에 본인이 암기하기 쉬운 거 한 4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차음 효과가 크다. 차음 효과가 탁월하다. 요거 적으셔도 되고요. 차음 효과의 개인차가 적다. 귀에 염증이 있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착용이 쉽고 착용법이 틀리거나 분실할 염려가 적다. 착용법이 틀릴 염려가 적다. 이것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크기 귀덮개를 대부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멀리서도 착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작업자 20명이 시간당 100kcal 열량을 발산하는 어느 작업장에 1HP인 기계가 20대, 15kW 전등이 2대 켜져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31도씨, 외기 온도 26도씨일 경우에 실내 온도를 외기 온도로 낮추기 위한 필요 환기량 단위는 미터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시오. 항상 단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요.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나왔던 거랑 약간 달라요.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요. 우리가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 열 부하량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열 부하가 얼마다라는 게 주어졌거든요. 그죠? 자, 이때 환기량의 공식 Q는 0.3 곱하기 델타 T분의 열 부하량이 공식이었어요. 그죠? 자, 0.3 곱하기 온도의 차 델타 T는요. 높은 온도 31 마이너스 낮은 온도 26 해주면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전체 열 부하량이 얼마나 주어졌는데요. 지금은 1HP가 20대가 있다. 그죠? 근데 1HP가 내고 있는 칼로리가 킬로칼로리는 641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641킬로칼로리가 몇 대 있다 하고 똑같습니까? 20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게 1HP가 641이니까요. 만약에 2HP면 2를 곱해줘야 되죠. 현재는 1이니까 곱하기 1 하나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네요. 작업자 20명이 시간당 100kcal 열량을 발산한다. 이게 제일 처음이다. 그죠? 그래서 20명 곱하기 100kcal 요거 더해줘야죠. 뒤에 또 더하기 하시고요. 또 있죠. 그죠? 15kW 전등이 2대 켜져 있는데요. 1kW가 860kcal입니다. 그러면 15kW는 15 곱하기 860이겠죠. 860이다. 그죠?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니라 몇 대 있다? 2대 있다. 요거 다 곱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요. 값이 이게 나왔습니다. 27080인데요. 지금은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요거는 전부 다 시간당의 킬로칼로리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워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거는 혼돈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7080 미터의 3승이잖아요. 헷갈리시면 1시간은 몇 분이에요? 60 미니트다. 이렇게 하시면 60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누기 60 하시면 되는 거예요. 451.33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량 계산하는 문제는요. 전부 다 별표를 3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열 발생원 주변에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열 상승 기류량이 주어졌습니다. 30이다 주어졌고요. 누이 반개 유량비가 2.0이다 주어졌고 누출 안전 계수가 8이다 주어졌습니다. 이때 소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 미터 3승 퍼 미니트입니다. 주변에 난기류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때요. 요 문제도 아직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하세요. 자,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요. 난기류가 있는 경우의 공식이다. 그죠? 자, QT는 해서요. 우리가 전체의 송풍량은 Q1이다. 그죠? 열 상승 기류량 곱하기 하시고요. 1 플러스 M 곱하기 KL이 됩니다. 그죠? 여기에서 M이 뭐냐면 누출 안전 개수가 됩니다. 난기류가 없을 때는 1이고요. 누출 안전 개수는 이제 문제에 주어졌죠. 그죠? 지금 현재 누출 안전 개수가 지금 주어졌다면 요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졌냐면 지금 현재 누이 반개 유량비가 2.0이다. 그리고 누출 안전 개수는 8이다. 그죠? 이렇게 주어졌죠. 왜냐하면 난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주어진 누출 안전 개수, 난기류 있을 때는 문제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고요. 없을 때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KL은 뭐냐면 누이 반개 유량비, 문제에서 주어진 유량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Q1 곱하기
1 플러스 KD가 됩니다. 그죠? KD. 여기에서 KD는 뭐냐면 설계유량비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유량비가 주어졌을 때는요. 1 플러스 설계유량비만 해주시면 되죠. 근데 시험에는 대부분은 요 식으로 잘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Q1 열상승 기류량 곱하기 1 플러스 M이죠. 누출 안정 계수 곱하기 KL입니다. 누입한계 유량비 요 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난기류가 없다라고 나왔을 때는 총 한기량 Q다. 그죠? QT는 Q1 플러스 Q2가 됩니다. Q1은 뭐냐면 열상승 기류량이 됩니다. Q2는요, 유도 기류량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유도 기류량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죠. Q1 열상승 기류량 플러스 1 플러스 Q1분의 Q2. 요거는 결국은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이 된다. 그죠? 이때 KL이 뭐냐면 누입한계 유량비인데요. 앞에서 M 곱하기 KL 할 때 M이 누출 안정 계수였는데 난기류 없을 때 1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누출 안정 계수가 난기류 없을 때 1이기 때문에요. 결국 공식은 Q1 곱하기 1 플러스 KL이 됩니다. 대부분은 위의식에서 여기서 잘 출제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T는 하시고요. Q1이죠. 그죠? 열상승 기류량입니다. 현재 30m의 상승 per minute다. 30 곱하기 하시고요. 자, 1 플러스 M이다. 그죠? 누출 안정 계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누출 안정 계수는 8이다라고 했죠. 그죠? 8 곱하기 KL은 누입한계 유량비죠. 누입한계 유량비가 2.0이다.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상승 기류량 곱하기 1 플러스 하시고요. 두 개 주어진 값을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값은요. 510이 나오고요. 단위는 미터의 상승 per minute 단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단위들 미니트 단위인가 확인하시고 그죠? 지금 현재 단위가 동일합니다. 항상 계산 문제 하실 때는요. 마지막 단위까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전체 환기 장치의 환기 방식 중에서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요구되는 극기와 배기 방식이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실내압을 플러스압으로 유지하려면 극기는 기계환기 사용하고요. 배기하는 건 자연환기. 그죠? 자, 이렇게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환기 효과. 그죠? 자, 작업장 내에 기계 환기로 극기를 하다 보니까 오염된 공기 대신에 청정 공기를 유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실내가 플러스고 외부가 마이너스니까요. 공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나갈 수는 있는데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는 못한다. 그죠? 이게 바로 플러스 압, 양압을 유지하는 거다라고 했고요.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죠. 청정 공기를 필요로 하는 전자공업, 수수실 등의 의료기관, 식품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역시나 별표를 2개 정도 붙여볼게요. 요거는 별표를 한 1개 정도 붙여볼게요. 집진장치 입구의 분진 농도. 하지만 앞에서 안 나와서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진장치 입구의 분진 농도. 다시 말하면 집진장치 처리하기 전에 분진 농도가 나왔죠. 그죠? 3000이다 주어졌습니다. 입구니까요. CI로 이걸 표시할게요. 집진장치 출구죠. 집진장치 처리 후에 먼지를 걸러내고 난 다음에 분진 농도니까 줄어들겠죠. 그죠? CO라고 하겠습니다. 집진장치의 집진율 또는 분진 저감 효율을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자, 집진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는 거, 그죠? 단위는 보통 %이죠. 자, 요거는, 요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1 마이너스 하시고요. 1 마이너스 CI다. 그죠? 처리하기 전에 분진 농도분의 CO죠.
처리하고 난 뒤에 분진 농도 곱하기 퍼센트 내기 위하여 100 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하시고요. 집진 처리하기 전에 분진 농도는 3000이고 처리하고 난 후에 출구의 농도는 250입니다.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91.67%가 집진 장치의 집진 효율, 집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자주 출제된다, 그죠? MEK, 메틸, 에틸, 케톤의 분자량 70이고 농도 30ppm일 때 mg per 미터 단위로 환산된 농도를 계산하시오. 25도씨 1기압 기준이다,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식 암기했던 거 한번 생각할게요.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은 25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45분의 ppm 곱하기 뭐였습니까? 분자량이다.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죠? 현재는 미리그램 퍼 미터 삼승으로 환산하라 했으니까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24.45분의 현재 ppm은 30이죠? 30 곱하기 MEK 분자량이 70이다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대로 대입하니까요. 88.349 단위는 이제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앞에서 한번 출제되었습니다. 흡수탑 또는 충진탑의 요 충전물 문제는 아니었죠. 그죠?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흡수탑이나 충진탑의 충전물 또는 충진재의 구비 조건을 3가지 적어 보시오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충전물이나 충진재는요. 이 충전물이 유해물질하고 접촉을 하면서 유해물질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충전물은 표면적이 넓어야 유해물질하고 접촉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표면적이 클 것. 그죠? 두 번째는 공급률이 클 것. 세 번째는요, 압력 손실이 작을 것. 요거 기억하기 쉽다면 넣으시고요. 압력 손실이 작아야지, 그죠? 효율이 좋죠, 그죠? 압력 손실이 작을 것. 그 다음에 내구성이 클 것은 튼튼할 것이란 뜻입니다. 그죠? 이게 암기하기 쉬울 것 같아요. 표면적이 클 것 또는 넓을 것. 그래야 유해 물질과 접촉하는 부분이 넓어져서 많아져서 흡수를 잘 하겠죠. 압력 손실이 낮아야지 작을 것 또는 낮을 것. 그죠? 그래야 장치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튼튼해야 하니까 내구성이 클 것. 또는 내식성, 내열성이 클 것. 열에 견뎌야 되고 유해 물질에 부식되지 않는 성질이 내식성이 되겠습니다. 한 요 중에서요, 암기하기 쉬운 거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 속도 또는 포착 속도의 정의를 적으시오. 이게 우리가 제어 속도라는 건요, 후드가 있잖아요, 그죠? 네, 후드가 있으면 외부에 있는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포착해 가기 위한 속도죠. 그래서 오염물질을 후드 안쪽으로 흡인하기 위한 공기 속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요. 유해물질이 함유된 공기를 후드로 흡입시킴으로써 그 지점의 유해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공기 속도다.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별표 1개 붙여볼게요. 파란색 일단 붙이겠습니다. 앞에서 출제 안 되었습니다. 어느 작업자가 8시간 작업하는 동안에 스쿠후쿠 온도 지수가 3시간 동안은 31도씨입니다. 4시간 동안은 28도씨고요. 1시간 동안은 26도씨였다면 평균 WBGT를 계산하시오 라는 겁니다. 그죠? 자, 평균 WBGT는요, 일단은 작업하는 시간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쿠후쿠 온도 지수 첫 번째 온도 곱하기 노출된 시간,
두 번째 온도 곱하기 노출된 시간, 이렇게 온도와 노출 시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는 8시간 작업한다 했으니까 총 작업 시간 8시간 분에 3시간 동안 31도죠. 3 곱하기 31 플러스 하시고요. 4시간은 28도니까요. 4 곱하기 28 플러스 하시고요. 굳이 괄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에 26이니까요. 1 곱하기 26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 온도를 내니까요. 28.88이 나왔죠. 단위는 26도씨 주어진 온도 도시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자주 나왔습니다. 별표 2개 붙여도 되겠죠, 그죠? 작업 환경 개선의 공학적인 대책 중에서 요거는 대치에 해당하는 예를 적어라 한 개 붙여볼게요. 대치나 대체에 해당하는 예를 3가지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대치나 대체는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해한 공정을 안전한 공정으로 공정의 변경, 유해한 물질을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유해물질 변경, 그리고 안전한 시설로 시설의 변경 3가지다, 그죠? 공정의 변경, 유해물질 변경, 시설의 변경 3가지가 대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그죠? 요거는 암기가 되셨다면 빨간색 바꾸시고요. 아직 암기 필요하다면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법규에 있는 내용인데요.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 중에서 분진의 종류를 7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유해 인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분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거 한번 묶어 볼게요. 곡물, 면, 목재 분진 묶으시고요. 성면 분진 있고요. 용접 듐이 있고 유리섬유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광물성 분진, 유리섬유 묶어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곡물, 면, 목재 분진, 성면 분진, 용접 듐까지 해서 7가지입니다. 자, 요건 법규에 있는 내용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필요 손풍량을 계산하는 문제 별표 3개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유 공간에 위치한 후드 단면적 A가 주어졌습니다. 3.3m 제곱인 직사각형 외부식 후드를 설치합니다. 다음 조건에 적합한 필요 환기량인데요. 항상 단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터 삼승 퍼 미니트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제어 속도 VC는요 0.5m per sec입니다. 후드로부터 발생원까지 거리가 X인데 180cm이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조건을 한번 볼게요. 외부식 후드인데요. 그죠? 60을 곱할까 말까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제어 속도 단위는 초 단위인데 환풍량 단위는 미니트니까요. 60 곱해주자 하시고요. VC 곱하기 플랜지가 있다면 0.75 곱하면 되는데 현재 플랜지도 없고 자유공간에 위치했으니까 기본식이다. 그죠? 10 곱하기 떨어진 x, 10x의 제곱, 그죠? 떨어진 거리 x의 제곱 플러스 a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제어 속도는 0.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0 곱하기 거리가 180cm니까요. 2칸 가면 1.8m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8의 제곱 플러스 단면적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3.3이다 주어졌으니까요. 3.3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071 이렇게 나누어 떨어질 때는 정수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하는데요. 거의 삼각형에 가까운 문제. 그죠? 자, 삼각형의 문제는 뭐냐면 조금 확률적으로 자주 나올 확률이 가장 낮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죠?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보시면 됩니다. 원형관의 경우에 유체의 평균 깊이를 나타내는 수력 직경 D와 수력 반경 RH의 관계식을 적어라. 그리고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인지 적으시오. 우리 필기에서부터 공부 안 했죠?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산업위생의 주요한 내용하고는 약간 빗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문제은행에 있다 보니까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다. 그런 걸 제가 삼각형으로 해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적으시오 했다. 그죠? 수력 직경 D는 4 곱하기 RH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지금 수력 직경 D와 반경 RH의 관계 식을 적어라 했으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몇 배인가 라고 했다. 그죠? 수력 반경의 4배죠. 그래서 수력 직경은 수력 반경의 4배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수력 직경이 D다라는 설명이 문제에 나와 있고 수력 반경 RH가 나와 있죠. 이럴 때 D는 수력 직경이다. 그죠? 직경. 그 다음에 RH는 수력 반경이다. 이 설명을 안 적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식을 적을 땐 그냥 설명 적어버리자. 이걸 습관화시키면 좋습니다. 현재는 뒤에 식은 적지 않아도 상관없죠.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4배이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그죠?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의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 중에서 보기에 제시하는 물질의 적정 공기 수준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적정 공기 수준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산소는 얼마?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탄산가스 CO2는 1.5% 미만입니다. 일산화탄소 CO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H2S다, 그죠? 10ppm 미만이 되겠죠. 그래서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는 맹독성이니까요. 낮다, 그죠? 10ppm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자주 나왔죠, 그죠? 네. 같은 문제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음향 출력이 1W다. 지금 W가 주어졌죠. 점 음원으로부터 20m 떨어진 거리가 R이 20이고요. 음압 수준이니까 SPL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향성 점음원인데 자유공간이고요. 두 번째 무지향성 점음원인데 반자유공간이다. 그죠? 공식만 알면 되겠죠. SPL은 자유공간일 때는요. PWL-20 로그 R에 마이너스 11이죠. 반자유 공간은요. SPL은 PWL-20 로그 R에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자, PWL을 대입해야 되는데 지금은 W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PWL을 한번 계산해야죠. 그죠? PWL의 공식은 뭐였습니까? 10 곱하기 로그였죠. 그죠? 로그 W0분의 W인데요. W0는 마이너스 12로 일정한 값이죠. W가 지금 1W다 주어졌잖아요. 계산하면 이게 120dB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한 값을 여기 넣어야죠. 120-20 로그에 떨어진 거리 R이 20이죠. 마이너스 11 계산하니까요. 82.98dB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20-20 로그, 20은 동일하고요. 뒤에 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 그죠? 계산하면 85.98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문제 몇 개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 꼭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